안녕하십니까? 실버메디컬 복지센터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재난은 예고 없이 우리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응은 혼란과 비극을 부르지만 반복된 훈련과 철저한 지침 숙지는 기적 같은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교육은 화재, 감염병, 지진, 태풍 등 우리 시설을 위협할 수 있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르신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실전 행동 지침입니다. 안전은 우리의 약속이자 어르신에 대한 가장 숭고한 의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교육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난 현장에서 우리가 나침반처럼 붙잡아야 할 절대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입니다. 첫째, 재난 상황이 인지되는 그 즉시 식사 수발이나 청소 등 진행 중이던 모든 일반 업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어르신의 대피와 구조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설 어르신들은 고령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부족한 이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피 과정에서 단 한 분의 소외나 돌봄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밀착 케어를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 초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돌아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TV, 라디오 또는 공공기관의 재난 문자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의 팀입니다. 평소 지정된 개인별 임무와 야간 및 공휴일 비상소집 기준을 완벽히 숙지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화재 대응의 승패는 얼마나 빨리 상황을 전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불꽃을 직접 목격했거나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았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거나 당황하여 멈춰서지 마십시오. 주변 동료와 어르신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라고 복창하며 상황을 알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동시에 가장 가까운 복도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의 보호 덮개를 깨고 버튼을 힘껏 눌러 시설 전체의 경보를 울리십시오. 그 다음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실버메디컬 복지센터입니다 라는 정확한 주소는 물론이고 거동이 불편한 와상 어르신들이 다수 계신 요양시설임을 반드시 강조하십시오. 이 정보가 있어야 소방대원들이 우선적으로 대규모 인명구조 장비를 편성하여 출동할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불길보다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와 연기입니다. 연기를 한두 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피를 시작할 때는 주변에 있는 수건, 옷, 심지어 커튼이라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빈틈없이 막으십시오. 뜨겁고 독한 연기는 천장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바닥에서 30에서 50cm 높이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자세를 최대한 낮추어 기어가듯 이동해야 합니다. 정전 시 갇힐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절대 탑승하지 말고 연기의 수직 상승을 막아주는 비상계단을 이용하십시오. 또한 닫힌 문을 열기 전에는 반드시 손등으로 문손잡이를 살짝 터치하여 열기가 느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손잡이가 뜨겁다면 문 뒤에 불길이 가득 찼다는 신호이므로 절대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경로를 찾거나 문틈을 젖은 천으로 막고 창가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과정은 매우 세심하고도 신속해야 합니다. 보행이 가능한 분들은 한 줄로 서서 유도하고 전혀 걷지 못하는 어르신의 경우 2인 1조가 가능하다면 양손을 견고하게 깍지 껴서 어르신의 체중을 분산시킨 뒤 들어올려 이동합니다. 하지만 긴박한 화재 상황에서 한 분씩 업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럴 때는 와상 어르신이 누워 계신 침대의 시트나 이불의 내 모서리를 단단히 잡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려서 썰매를 끌듯 이동하십시오. 이 방법은 어르신의 신체 손상을 줄이면서도 가장 빠르게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휠체어 이용 어르신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직원이 휠체어의 앞뒤 바퀴 프레임을 꽉 잡고 한 계단씩 균형을 맞추며 내려가야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재 초기, 불길이 아직 천장까지 닿지 않고 무릎 높이 정도로 작다면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 4단계를 머릿속으로 그리십시오. 먼저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힘껏 뽑습니다. 이때 손잡이를 꽉 쥐고 있으면 핀이 빠지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다음은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 끝부분을 잡고 불길의 근원지를 향하게 합니다. 바람을 마주보면 소화약제가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주십시오. 이때 비로 마당을 쓸 듯이 불길의 아랫부분부터 좌우로 골고루 분사합니다. 만약 우리 시설 복도에 비치된 투척용 소화기를 사용한다면 불이 난 지점의 직접적인 화원보다는 그 주변 벽이나 바닥에 힘껏 던져 약재가 파편과 함께 넓게 퍼지도록 유도하십시오.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면 즉시 소화기를 버리고 대피로를 따라 탈출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밀집해 있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 실버 메디컬 복지센터는 단 한 명의 어르신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각 전면적인 비상 대응 모드로 전환합니다. 어르신들의 체온을 수시로 체크하고 단순한 기침이나 가벼운 구토 증상이라도 관찰된다면 즉시 해당 어르신을 일반 구역과 분리하여 사전에 지정된 일시격리실로 모셔야 합니다. 격리 조치 후에는 지체 없이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알림과 동시에 보건소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전염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료진의 진단이 있을 때까지 시설 입소가 엄격히 중단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땅을 흔들며 우리를 공포에 빠뜨립니다. 갑작스러운 진동이 느껴질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당황하여 창문 근처로 가거나 밥도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큰 흔들림이 지속되는 1, 2분 동안에는 근처의 튼튼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다리를 꽉 잡고 버티십시오. 테이블이 없다면 방석이나 벨개로 머리를 감싸고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라는 2차 재난을 막기 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메인 전기 차단기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탈출구가 뒤틀려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낙하물에 대비해 신발을 꼭 신고 머리를 보호하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최종적으로는 주변에 건물이 없는 넓은 운동장이나 공터로 대피하여 여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만큼이나 철저한 사후 방역이 중요합니다. 소독제를 공중에 뿌리는 방식은 약재가 표면에 닿지 않거나 흡입 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알코올이나 희석된 락스액을 천에 묻혀서 사람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는 문손잡이, 복도 난간, 엘리베이터 버튼, 공용 탁자 등을 수시로 닦아내는 표면 소독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설 내외부는 전문 방역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정밀 소독을 실시하고 모든 직원은 마스크 착용과 비누를 이용한 30초 이상 손 씻기를 완벽하게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 중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기 위해 매시간 최소 10분 이상은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기순환만 잘 되어도 집단 감염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호우는 기상예보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호우 예보가 있다면 가장 먼저 건물의 배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배수구가 낙엽이나 쓰레기로 막혀 있으면 짧은 시간의 폭우에도 시설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주변에 옹벽이나 축대가 있다면 산사태 위험은 없는지 미리 살피고 대비해야 합니다. 시설 내부의 전기와 가스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전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만약 침수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메인 차단기를 늘려야 합니다. 가스는 사용 후 밸브 잠금을 상시 확인하시고 만약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스파크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 스위치나 선풍기를 절대 켜지 마십시오. 오직 창문을 열어 자연바람으로 환기하는 것만이 폭발 사고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재난의 아수라장에서 누군가 하겠지라는 방관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곧 책임감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설장님의 총괄 지휘 아래 체계적인 비상 대응 조직을 가동합니다. 대피 유도반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평소 훈련한 비상 대피로를 따라 어르신들을 안전한 구역으로 신속히 안내하고 대피 중 낙오자가 없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화 진압반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하여 불길이 번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시 상황을 보고합니다. 구조 구급반인 간호조무사는 부상 어르신의 상태를 즉시 파악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어르신의 기저질환과 복용약물 정보를 인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 세 팀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만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만이 실제 상황에서 어르신의 생명을 보장합니다. 지난 소방훈련을 통해 확인된 개선점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첫째, 긴급 대피 시 어르신들이 맨발이나 양말만 신은 채 나와서 발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생활실 입구에는 신기 편한 실내화나 덧신을 상시 비치하여 재난 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둘째, 대피 장소에 수십 명의 어르신이 모이면 인적 사항 파악이 어렵습니다. 평소 어르신의 이름과 건강 정보가 적힌 명찰을 폐용하는 습관을 들여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계단 대피 시 서두르다 보면 병목 현상이나 압사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보행 속도에 따라 어르신들을 그룹화하여 질서 있게 하단층부터 대피시키는 정교한 순차 대피 연습을 반복해서 숙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재난의 순간 여러분의 손에 든 가장 강력한 생명줄은 바로 신속한 연락과 보고입니다. 비상 연락망은 단순히 게시판에 붙어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과 동료의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화재나 구급 상황의 119, 범죄 신고의 112, 그리고 감염병 상담을 위한 1339라는 외부 번호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떠올릴 수 있도록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 기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시설 내부의 보고 체계를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님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의 연락처는 비상시 당황하여 찾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휴대전화 단축번호나 즐겨찾기로 지정해 두십시오. 상황이 진정된 후에 보고하겠다는 나중에라는 생각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징후라도 발견 즉시 보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속한 정보 공유가 있어야만 관리자가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후속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보고 한 통이 우리 센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 참사를 막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길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법을 함께 학습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실제 연기 속에서 쉽게 잊힙니다. 하지만 몸으로 익힌 습관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준비는 24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실버 메디컬 복지센터의 모든 어르신이 매일 밤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 파수꾼으로서 늘 자부심을 갖고 배운 내용을 동료들과 수시로 공유하며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교육받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